كما أدعو شركات كورية جديدة لدخول السوق المصرية والاستفادة مما يتيحه من فرص واعدة.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 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국 이집트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죠. 이 대통령은 카이로 대학에 연설해서 새 정부의 대중동 구상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빙현지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 전문연구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죠. إنه لمن دواعي سروري أن نرحب بفخامة الرئيس لي في زيارته الأولى لمصر التي تأتي في إطار الرغبة المشتركة لدفع العلاقات بين البلدين قدما وتتزامن مع الاحتفال هذا العام بمرور 3 عقود على تدشين العلاقات الدبلوماسية بين مصر وجمهورية كوريا. كما أدعو شركات كورية جديدة لدخول السوق المصرية والاستفادة مما يتيحه من فرص واعدة. 우리는 최근 한반도 및 중동의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RCC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와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동시에 국제 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세파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공동선언문 발표 보셨습니다. 자, 선생님, 이집트까지 오는데 아랍에미리트가 또 호의를 했고요. 또 이집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수교 30주년인데 그래서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집트와 저희 이제 한국 간의 역사는 상당히 교류 역사가 깊습니다. 네. 사실 30년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의 역사는 상당히 깊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는 30년이라고 수교는 하지만 이전에 예를 들면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로 한국을 승인했던 우호적인 국가가 이집트였고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이 이제 석유 파동 이후에 이제 중동 산유국들에 진출할 때 교두보가 되어 주었던 국가가 또 이집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국보다 이집트가 더 국력이 더 높았던 국가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한국의 대중동 외교를 살펴보시면 대중동 외교는 대부분 UAE나 사우디 같은 외교,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외교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대통령, 신임 대통령이 이집트를 첫 순방지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집트 방문은 대부분 임기 말에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한 국가와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보다는 이제 정리를 하는 성격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첫 방문지로 이집트를 그러니까 중동 국가 중에 이집트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한국 외교가 중동과 아프리카를 주변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지구로 재배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순방이 단순히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끝이 아니라
한국이 중동 아프리카의 외교를 전략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이집트를 초기부터 핵심 축으로 배치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집트가 아프리카의 또 맹주, 중동 아프리카 맹주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수에즈 운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수에즈 운하는 사실 해상 물류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집트가 그 중동 지역에서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네. 국가거든요. 일단 위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이집트가 가진 지정학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번 하마스 사태뿐만이 아니라 뭔가 중동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중동 맹주로서 이집트를 찾습니다. 예. 네. 이집트가 가진 경제적인 그런 파워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집트가 가진 문화적인 파워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중동 사람들은 요새야 뭐 K컬처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많은 콘텐츠들이 있지만 대부분 예전에는 이제 중동 콘텐츠들을 보고 자랐는데 예. 그 중동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국가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할리우드 같은 역할을 예. 한 국가가 이집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의 이제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가 수에즈 운하와 관광과 그리고 해외 송금인데요. 네. 이건 즉 인력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네. 중동 지역에 펼쳐져 있는 대부분 그 좀 엘리트 인사들이죠. 교수라던가 이제 의사라던가 이런 엘리트 직구들은 대부분 이집트인들 아니면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이런 비가시적 네트워크도 이집트의 파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이집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의 힘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정보다 긴 시간 동안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어떤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을까요?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논의를 됐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4시간 이상 협력,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이 진행됐다는 거에 일단 포인트를 한번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이 회담의 세부 항목도 중요하지만 이 회담의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건데요. 정상회담이 예정 시간을 넘겨서 4시간 이상 가까이 진행됐다는 건 이게 의례적인 회담이 아니라 이번 전략적 논의를 위한 심층 회담으로 이집트에서도 인식을 했다는 점이라는 네. 점을 이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이런 의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외교 의전이 매우 보수적인 나라 중 예.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건 흔하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논의 범위를 보시면 과거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제시, 나열식이었지 이렇게 지금과 같이 정치적, 안보적으로 포괄적인 분야를 제시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 공동 언론 발표를 보면 한반도 평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자지구 이제 재건, 뭐 홍해 안보까지 전략적 의제가 전체적으로 포진되어 네. 있는데 양국 회담이 예전에는 경제 인프라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전면적 대화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정상이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건 이집트가 한국을 필요할 때만 만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제 상시적인 전략 파트너로 보겠다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집트 외교는 탑다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예. 군부가 줄을 잡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합의는 향후의 협력이 이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저희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방산협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선언문에서 방산협력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산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는 K방산이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K9 자주포 공동 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의 방산 협력이 앞으로 FA-50 고등훈련기 그리고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CC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높은 방산 기술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으며 공동 생산 등 호혜적 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선생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집트를 순방지로 정한 것도 이제 방산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방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이집트 정상회담에서 방산 협력이 특별히 강조된 건 이제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서 이제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특히 이집트는 중동 아프리카에서 3위의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기도 하지만 지금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 이집트를 비롯해서 다들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무기를 수입하는 것, 첨단 무기를 수입하는 것 자체도 있지만 운영, 유지, 보수 비용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막대하거든요. 전차 전투기 같은 장비를 도입해도 부품 가격이나 정비 인력, 그러니까 소모품 비용 때문에 운영비가 사실 구매비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지금 또 마침 외환 위기에서 제조업 재건이라는 국정 과제가 있어서 이제는 사오는 군대에서 현재서 생산하고 스스로 유지하는 군대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 방산이 딱 이 구조에 잘 맞습니다. K방산은 공동 생산이라든가 현지 정비, 기술 이전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원하는 비용 절감이랄까 아니면 자립형 군수 체계와도 잘 맞아떨어지고요. 이미 K9 공동 생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뢰 기반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K9에서 더 나아가서 FA50이나 청검, 대전차 미사일 같은 체계로도 확장을 하고 이제 운영비 절감이나 이제 현지 정비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MRO 그러니까 그 정비의 중심지로도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국이 해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번 회담에서 이집트 군부를 움직이는 실세 라인들과 대통령이 직접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집트는 군부가 경제와 인프라 안보를 다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탑다운 합의가 나오면 사업의 속도와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은 사실 전략적인 방문, 성공적인 방문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양국의 방산 협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집트가 한국 기업의 투자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추진도 추진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집트는 이제 한국과 이제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확대를 하겠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제 세파 같은 경우는 이집트가 이제 한국을 단순한 투자국이 아니라 이제 함께 경제 협력을 가져가는 파트너로 보겠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전에도 이미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 진출을 많이 해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다른 중동 국가들,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프 국가들과는 다르게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압박이 상당히 강한 국가고, 네. 그리고 중동에서도 자기네들이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딱 걸맞는 파트너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존의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뭐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이미 가서 해외 현지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고요. 예. 특히 이번 세파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이제 단순히 저희가 이집트 시장을 공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망을 활용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이제 더 넓게 저희가 이제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저희로서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됐고, 이집트 입장에서도 한국의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삼아서 같이 함께 북아프리카 내에서 생산기지로 자리 잡겠다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저희와 이제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자지구 재건도 이야기가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자지구 재건 참여 요청도 매우 중요한 대목 중에 예. 하나인데요. 사실 재건 사업은 단순히 인도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전력이나 교통, 주거, 통신, 도시계획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개발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자 재건 시장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큰 시장이고, 한국 기업에 있어서 이제 장점은 이집트가 이미 이제 기존 신수도라든가 이런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 그 중국과 많이 협력을 해왔었긴 한데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약간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네. 점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인프라를 지어주긴 하지만 그로 인해 이제 상대적으로 가져가는 측면들이 많았던 예.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인프라의 그 겉모습 자체는 상당히 출중하지만 내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그렇죠. 이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나 전력망, 철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도 이제 한국과 이제 재건 사업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참여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집트의 전동차 사업이라든가 굉장히 알려져 있는 성공적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에게 내년에 한국에 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만약에 오게 되면 한 10년 만에 이집트 대통령의 방한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방한 요청의 의미는 그래서 단순히 방문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일정을 조율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보다는 한국이 이집트의 관계를 이제 재배치했다는 상징적 의미로 봐주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이집트는 사실 그 기존의 교역 규모에 비해서 정상 간 왕래는 매우 드물었었습니다. 이 LCC 대통령이 온다면 이번에 10년 만에 첫 정상 방문인데 이 정도 간격이면 사실 양국 간 관계가 기존의 정상급 레벨에서 관리되는 관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요청은 그러한 공백을 해소하면서 관계 관리 방식을 차관이나 장관급, 실무급에서 이제 정상급 컨트롤 타워로 승격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이는 중동 아프리카 전략의 축을 이제 이집트로 가져가겠다. 더 이상 걸프에서 이제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이집트 입장에서도 이번 방안은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서 이제 지금 이집트는 IMF 프로그램이라든가 물가 압박, 외환 부족 등 어려운 상황인데 전통적 파트너였던 뭐 미국이나 아니면 걸프 국가들에서 벗어나 이제 한국과 새로운 길을 나아가겠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들과 더불어 이번 방안이 또 성사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현재 논의된 의제들을 하나로 묶는 우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파나 공동생산, 뭐 디지털 협력, 교육 협력 이런 것들이 다 각 부처와 기관들이 다 지금 따로 움직여야 되는 협력인데 이런 것들을 정상 레벨에서 한 번에 패키지화한다면 이집트 내부에서도 우선순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안이 성사되게 된다면 실무 후속 조치의 속도를 높이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협력 의제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번에 이 문화 협력과 관련된 MOU도 좀 체결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K 할랄푸드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집트에서 지금 한국의 위상이 뭐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만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중동이나 이집트를 방문해 보면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한류가 있긴 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 대부분 이제 중국 사람이라거나 이런 오해를 했었는데 요새는 가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K컬처에 대해 물어보긴 합니다. 사실 이번 K 할랄푸드 언급도 단순한 식문화 소개가 아니라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풍과 문화적 변혁 흐름을 겨냥한 외교적 메시지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동 전역에서 한국 브랜드, 한국 식문화에 관심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K푸드는 젊은 층이 이제 새로운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 소비하는 영역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에 K 할랄푸드를 소개한 건 단순히 사적인 교류를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산업이 현지 정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적 제스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중동에서는 이제 문화적 정서적 신뢰가 먼저 기반이 돼야만 경제, 기술, 투자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 경제 연동 구조를 위해서도 이번 K 할랄푸드가 새로운 그 교두보를 놔주는 장치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영신문이죠 알 아흐람에 기고를 했는데 물론 공동선언문 발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신문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기고문은 단순한 환영이나 이런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이 정상회담, 이제 앞으로 한 이집트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해 밝힌 이제 정책적 선언문적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강의 기적을 나일강의 기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한국과 이집트가 경제 재건에 있어서 산업화에 있어서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지금 비전 2030이라든가 신행정 수도, 제조업 재건 등 국가적 대전환을 모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의 압축 성장 모델을 배우려는 수요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그러한 메시지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기록 문화나 이제 큰 강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 역사, 전략적 요충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공통점을 강조한 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양국이 이러한 리스크를 기회로 이러한 경험을 공유해 온다는 것을 부각한 거고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해서 외교 안보 협력을 넓힐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고문의 핵심을 잘 살펴보시면 이집트 2030
비전 2030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는 바로 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함께 장밋빛 미래를 펼쳐나가자라는 기고를 단순히 산업이나 정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회 전체, 정부나 사회, 산업계, 청년층 전체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에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벗어나 외교 외연을 확장하는, 특히 중동 정책을 처음 이야기하는 곳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이로 대학에서 이재명 대통령 연설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아살람 알라이쿰. 여러분, 발음이 엉성하고 이집트 말은 엉망이죠. 그래서 앞으로 말씀은 부득이 한국말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집트의 위대한 문명을 보러 가는 대신에 ummu al 자미앗 al 이스리야라 불리는 이곳 카이로 대학교로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든든한 주역, 바로 여러분을 만난 일이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설레고 더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집트, 나아가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할 비전,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S는 스테빌리티, 안정을, H는 하모니, 조화를, I는 이노베이션, 혁신을, N은 네트워크를, E는 에듀케이션, 교육을 뜻합니다. 평화, 번영, 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것입니다. 네, 빛난다라는 뜻을 가진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번에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담겼죠? 네, 이번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잘 보시면 한국이 처음으로 중동을 하나의 전략 지역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중동 정책을 잘 보시면 산유국 중심의 단발적 프로젝트 중심이었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전략들이 사실 부재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에 중동을 에너지 공급처의 연장선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적 중심주로 보고 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 글로벌 외교 경제의 핵심 파트너로 중동을 정의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중동을 예전까지는 하나의 중동으로 봤었습니다. 예. 그냥 중동 그리고 산유국. 하지만 이제는 국가별 경제 구조나 이제 전략에 맞춰서 차별화된 협력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했다는 점. 예를 들면 UAE 같은 국가는 혁신 투자 중심.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제조업, 재건, 인구 문제 중심 이런 식으로 협력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방식에 맞춰서 우리가 실제로 전제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게 매우 중동 정책에서 실용적이고 이례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전략 이행의 틀이 이번에 샤인으로 나타났고요. 결국 이번 구상은 특정 사업을 나열한 게 아니라 평화, 미래 산업, 인적 교류라는 세 축에서 한국과 중동이 함께 성장하겠다는, 즉 앞으로 한국과 중동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관계를 설정하는 대중동 로드맵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이번 카이로 대 연설을 보면 한강과 나일강, 또 한반도 평화, 중동 평화 이런 부분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좀 뽑아냈거든요. 이 관계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입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에 역사적 공감대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저 감성적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닙니다. 사실 중동이라는 지역의 정치, 문화적 특성을 정확히 겨냥한 언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는 정책이나 협력이 흔히 계약이 아니라 이제 관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안보 협력이 실제로 실행되려면 상대국 지도자가 이 나라는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통한다라는
정서적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없으면 세파나 방산이나 재건산업도 문서로는 합의되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집트의 경우가 특히 그런데 군부 대통령 중심의 탑다운식 정치 구조에서 최고 지도자의 신뢰가 곧 사업 실행력이고 역사적 공감대는 바로 그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한국 이집트 간의 식민 경험 라든가 강대국 사이에서의 생존, 뭔가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역사, 이런 공통된 경험을 짚은 것은 이제 이집트에게 한국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해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이해하는 나라다라는 신호를 준 것이고, 예. 한국과 이집트의 관계가 단순히 이제 협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부채감이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해줌으로써 이제 앞으로 협력을 빠르게 진행시키고자 하는 이제 동력의 밑거름을 깔아주는 작업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는 처음으로 이제 방문한 아프리카 국가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중동 순방을 다니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관계도 한층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번 이집트 방문이 갖는 의미는 첫 아프리카 방문이 아니라 이제 지금 국제 질서가 바뀌는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외교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매우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인구 증가나 자원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국제 규칙이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에너지 전환이나 수소 데이터 전환의 핵심 지역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는 향후 20년 안에 세계 인구 증가의 3분의 1을 차지할 지역입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 될 거라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은 G20이나 브릭스, 이제 아프리카 연맹 같은 국제 규범 논의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이제 아프리카 중동을 확장 외교의 독립된 축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결국 이제 기존의 미국이나 유럽 중심의 외교만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한국이 새로운 시장,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외교축을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아프리카가 중요하다. 사실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사실 한국이 이렇게 이집트를 방문하면서 아프리카로 외연을 확장한다는 것은 이제 한국도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외교적인 실력이 올라왔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방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는데 이제 G20이 그곳에서 열립니다. 거기서 실용 외교가 펼쳐질 텐데 뭐 여러 가지 많은 회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 다자 외교의 이제 마무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G20 참석은 단순한 회의 참가를 넘어서 한국 외교의 방향 전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째로 먼저 아프리카 방문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취임 첫 해, 그것도 G20을 계기로 남아공이라는 핵심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했다는 것은 한국 외교가 더 이상 이제 전통적인 강대국 중심이 아니라 성장성과 미래성을 기준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아프리카는 세계 경제의 마지막 성장 엔진으로 평가받는 데다가 한국의 미래 산업, 배터리나 수소, 첨단 제조와 직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방문입니다. 예. 두 번째로 다자 외교에서 한국 이상이 의제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의제를 이제 발의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취임 후 G7, 유엔 총회, 에이펙 의장국 등 주요 무대에서 한국이 연속적으로 참여를 했고 이번 G20에서도 한국이 직접 제안한 의제들이 준비되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제 수동적이지 않고 이제 능동적인 참여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또 셋째로는 한국 외교가 이제 다층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 그동안 한국 외교는 미국, 중국 중심의 양자 외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층위로 확장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선진국과는 예를 들면 기술안보, 중동과는 에너지 방산 투자, 그리고 아세안과는 공급망 디지털, 아프리카와는 광물 미래 시장 이런 식으로 한국 외교가 위험을 분산하고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의 결정적 특징은 이러한 지역을 하나의 공간으로 보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한국이 이런 에너지나 방산, 공급망, 디지털과 같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우리만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지역 간 협력을 설계한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다자 외교가 무언가를 이제 성과가 완성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첫 발, 그러니까 한국 외교가 이제 다극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첫 발을 떼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빙현지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 전문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